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올 한 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제는 시행 첫 해 73억 원이던 사업 규모가 올해는 17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사업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청년 금융부채 상담소와 대구 워라벨 실천 주간 행사, 청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 등이 올해 대표적인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아카데미의 대면 교육을 강화해서 사업 수준을 높이고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금 기온도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행,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신다면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경주 휴게소 부근 62km 지점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차로를 가로막고 넘어져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한 개의 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대 대구 방향으로는 금호분기점 140km 지점에서 칠곡분기점 144km 지점까지 4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청도 나들목 목간 65km 지점 2차로 쪽으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122km 지점에서 가산 133km 지점까지 11km 정도 긴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54단 정문 방향으로 정문 50m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전 구간으로 차간 간격 좁히면서 이동합니다.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사고도 있는데요. 경대교 지하차도 안쪽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신천 동로 살펴보면 모태교 방향으로 동신교에서 정체를 보이고 팔달교 위쪽으로도 많이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명동로는 범어삼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를 보이고 아양로는 큰고개 5거리에서 입성내거리 방향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자는 서행 운전하셔야겠고 보행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네, 오늘 오전부터 눈이 내려서 이 길이 조금 미끄러워서 이 차들도 서행하고 있고 네. 이 특히나 이면도로나 이 골목길을 다니시는 분들은 운전도 조심하고 또 미끄러 사고에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는 않았나요? 네, 뭐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두 시간 정도 눈이 계속 내린다면 눈이 쌓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등판길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 반대하면서 이 상격동 대구시청사에서 시위를 벌였던 이 마트 노동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20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동조합의 상격청사 시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 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또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제 내시경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구시가 이 마트 노동자의 법 위반 혐의를 직접적으로 또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총 47명에 대해서 이 가중처벌도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정의당 대구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이 건강권과 생존권을 훼손하려는 협약 당사자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뜬금없다고 발언했지만 이 마트 노동자들 또한 이 당신이 복리 증진에 힘쓰고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이 대구 시민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사실 뭐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이미 뭐 수사 중인 상황인데 어쨌든 이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그렇죠. 이 마트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이 건강권, 휴일, 휴식권에 대해서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의 농수산물과 축산물 또 한약재 등 3개의 도매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그 대구 농수축산물 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서 내년 9월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공사는 북구 매천동에 있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북구 검단동의 축산물 도매시장, 중구 남성로에 있는 한약재 도매시장을 모두 좀 관리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와 상가 주차장 관리로 이원화된 현 체계를 하나로 합칠 예정인데요. 군의군의 대구 편입 결정에 따른 농산물 등 유통량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도매시장 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죠. 그렇습니다. 뭐 좀 화제가 나기도 했던 그런 뭐 올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연 1조 원 상당의 이미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예. 전국에서 이게 3번째로 큰 규모의 이제 도매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는 농산물 종합 정보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마련을 하고요. 또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관리공사의 설립은 도매시장을 대구와 경북 더 나아가서 한국 전체의 그 농수산물의 물류 거점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조례 제정을 거쳐서 내년 9월쯤 네.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벌써 이 봉화군 아영광산 매몰 사고가 난 지도 이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이 붕괴로 1명이 숨지고 이 3명이 다치거나 이 고립되기도 했던 이 광산인데요.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금 현재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서 이 광산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2개월째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피의자가 모두 5명인데 이 봉화광산의 원청업체 이 대표와 안전관리자 3명, 또 네. 하청업체 대표까지 이 5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이 광산 갱도 붕괴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 사망자가 이 2명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10월에도 또다시 광산갱도가 무너져서 노동자가 이 고립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2번째 사고가 났을 때 이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은 11월 4일에 약 10일 만에 구조가 되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의 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함께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좀 엄격하게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슈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을 위한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뭐 고향 사랑 기부제 이렇게 단어 뜻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나 어떤 뭐 응원하고 싶은 그 자치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되고요. 네.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받은 지자체로부터 그 답례품을 좀 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부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환급이 되고요.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1년에 500만 원까지만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는 문화를 좀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실제로 2008년부터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부금이 8조 원이 넘는 등 그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좀 줄이는데 상당한 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매력 있는 답례품이 기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마다 이 답례품 개발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부자 특성에 따른 좀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이 중요한 성공 전략으로 꼽히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꽃은 역시 답례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이나 이 관광 상품 등이 이 답례품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50%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예. 이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23개 시군에 이 농수축산물 또 공산품, 이 특산품까지 총 117개의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나 관광 상품이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네요. 네. 자, 대구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고법체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인데요.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중 그 답례품으로 공급할 만한 품목을 생산하고 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쭉 이런 조건이 있고요. 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료 사용 비율이 뭐 50%를 넘어야 된다. 이런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각 구군별로 5개에서 10개 품목 선정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21일과 22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품목별 다양성과 업체 규모 등을 평가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기부금의 활용 방안은 아직 좀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 관계자 말을 좀 들어보니까 기부금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알 수 없어서 당장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 어디에 쓰겠다는 구상은 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기부금이 모인 후에 이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복지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부금 한 3억 원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확정된 답례품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기부자의 좀 눈길을 끌만한 품목이 있나요? 네, 뭐 앞서 청 기자가 소개했듯이 경북이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첫 시행이다 보니까 공을 들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 좀 혹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액 기부자에게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 크루즈 스위트룸 왕복권 그리고 지역 명장이 만드는 뭐 도자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북 내 도자기 명장은 이제 몽경과 고령에 모두 6명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답례품 가액 그러니까 150만 원에 상응하는 작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일을 찾을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명절 성묘객 편의를 높여줄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김천시는 이제 상무 FC 축구팀 있잖아요. 그 팬들의 팬심을 좀 충족시켜줄 뭐 어떤 다양한 기념품 이런 걸 좀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와 각 시군은 성주봄 휴양림 이용권, 뭐 상강중앙 캠핑장 이용권, 상공요소 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 상품 이용권을 이제 다수 좀 포함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경제 유발 효과를 좀 노리는 것으로 이게 관광 상품 이용권을 제공하면 출향민이나 뭐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서 식사와 숙박, 기념품 매출까지 좀 연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각 시군은 지역 화폐를 좀 제공해서 지역으로의 방문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매력적인 답례품이 많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지자체마다 답례품 경쟁에 몰두해서 정작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고민은 뒷전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 지역의 문화, 이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지자체마다 관련 계획은 아직까지 이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돈을 얼마나 알뜰하고 이 가치 있게 쓰느냐가 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럼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확히 얼마만큼이 모일지 알 수 없어서 네. 이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기부금 모금에서 보면 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미리 알리면서 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걸 보면 모금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오히려 우리는 어떤 곳에 쓰겠습니다. 알리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보완을 말하는 걸까요? 네, 뭐 최근 경북도에서 관련 포럼이 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문제점과 어떤 보완책들이 좀 이게 나왔는데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이게 그 기부액을 한 해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좀 갖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 넘는 기부의 세액 공제 항도가 16.5%로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부 금액이 좀 늘수록 기부자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뭐 큰손 기부자 이런 기부를 좀 원청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냐 막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기부 주체도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좀 제한돼 있어서 이 큰 금액의 기부를 좀 기대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없게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날 포럼에서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부 상한액 폐지와 뭐 법인과 기업의 기부 허용, 대면 행사에서 적극적인 모금 허용 등의 좀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앞서 청 기자도 이제 말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의료복지, 교육, 아동, 뭐 지역산업진흥이나 환경 및 재난 분야 등의 지정 기부가 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주민복지나 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4개 분야로 이제 뭉뚱그려서 좀 기부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좀 그 방청객 의견으로 또 나온 게 있었는데 네. 개인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로도 좀 기부가 가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말고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있는 그런 지자체로도 그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예, 내년 예. 예,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그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사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좀 기부가 가능한 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좀 줄일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서 이 기부할 지자체를 명단에 올려놓고 네. 이 답례품 목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출향인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답례품을 보면 이 출향인들은 지금도 좀 연고를 두고 있어서 이 관련한 농특산물을 이미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자칫 지자체 사이에 과열 경쟁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 내년에 첫 시행을 하면서 이 지자체의 특징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이 제도로서도 기능하기 바라고 지역 내에서 보면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혹여나 있을 잡음 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뭐 특혜성 시비라든가 과열 이런 경쟁. 부분들도 네.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부금을 통해서 이거 뭐 지역을 좀 응원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과정에서 좀 고향을 다시 생각하고 결국에는 뭐 고향 한 번 더 찾고 또 정착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뭐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 소멸을 막는데도 좀 당연히 도움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고위공무원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착까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자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 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 사용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점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대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전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지금도 눈이 아직 내리고 있네요.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홍준표 기자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홍준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입김 세진 TK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는데요. 예. 이른바 진성 당원의 수가 많은 TK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입김 세진 TK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크게 두 가지 룰을 개정을 했는데요. 먼저 2004년 첫 도입 이후 18년 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선거인 만큼 당원 투표 100%로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이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만으로 이제 당 대표를 뽑게 되면 진성 당원 수가 많은 TK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은 전국에 약 8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16만 명이 TK 당원입니다. 다만 30만 명까지 급증한 수도권 당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투표 참여 의지가 확고한 진성 당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TK는 진성 당원이 대다수인 반면 수도권은 최근 1, 2년 내에 가입한 신규 당원이 많은데요. 전당대회 실제 투표율 차이까지 감안하면 TK 당원들의 영향력이 전국에서 가장 강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 그 룰 개정을 두고 일부 당권 주자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원보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도가 높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유 전 의원은 축구를 하다가 골대를 옮겼다라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골대를 옮겼다. 네. 네. 그리고 실제 정치권에서는 당원 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유 전 의원의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이유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강세를 보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도입에 따라서 후보 난립에 따른 신승도 원천 차단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배우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합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경선에서 안점이 남아 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TK의 입김이 거세지면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등 당권 주자들의 TK 구애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당장 안철수 의원만 해도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에 머무르며 지역 당원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TK와 PK 정치권의 갈등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과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들이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PK 정치권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PK 정치권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부산 사하구 가비 지역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규정한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3.8km로 규정한 활주로의 길이도 축소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 의원이 반대를 고집할 경우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PK 정치권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이 저하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를 공항을 5km 활주로에 중추공항 규정이 없는 가덕도 신공항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야 하는 매립공사로 인해 완공 시기가 2030년인 30년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보다 늦어질 것이 사실상 확실한데요. 예. 2030년 엑스포 유치와 함께 공항을 개항하려는 부산에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최근 부유식 공항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띄우자는 다소 급진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PK 정치권을 설득할 논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PK 정치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각 지역 대표 현안을 두고 서로 생채기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중추공항 규정이 삭제됐기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에서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PK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의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비나 눈이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2에서 8cm가량, 대구와 남부 내륙에는 1에서 3c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눈으로 예상해서는 좀 적설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